네, 안녕하십니까. 1학년 건강센터 센터장 류현철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산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산재가 굉장히 다양한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되고 불승인되고 하는데요. 오늘 드릴 말씀은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의 승인 절차와 산재 시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근골격 질환이 현재 질병성 산재로서는 가장 흔한 산재 대상이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허리가 삐끗했다거나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깨가 아파진다든가 이런 경험을 하게 돼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게 되면 무슨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근골격 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거의 대부분의 골병이 다 근골격 질환입니다.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라고 하는 거, 어깨 같은 경우는 회전근개에 손상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팔꿈치에는 외상관염이 있다거나, 또 경추 같은 경우에도 경추 디스크, 경추간판 탈출증도 올 수 있고요. 무릎에 같은 경우에도 반동성 연골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신에 굉장히 다양한 만성적인 골병들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근골격 질환의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이제 근골격 질환의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조금 적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것이 유전성 질환이라든가 다른 특별한 원인이 있다든가 혹은 사고로 발생한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질병성 재해로 되지 않고 사고성 재해로 가는 겁니다. 흔하게 이제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어깨나 허리가 아픈 것 자체가 보통 일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힘을 딱 쓰다가 하고 난 다음에 아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의사가 아닌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힘을 쓰다가 이게 툭 끊어졌어. 혹은 내가 쿵 넘어졌는데 어깨 갑자기 아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근골격 질환은요, 상당수가 만성적으로 약해져 있던 것 자체가 가벼운 외상에도 탁 그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지거나 어깨에 힘을 주고 당겼는데 아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사고로 아프다 라고 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는 조금 의사상담 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쉽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래된 고무줄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고무줄이 처음에 이렇게 늘었다, 당겼다면 탄력성이 있고 쫀쫀하게 회복성이 있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많이 쓰거나 이렇게 해서 약해지고 달라지면요, 평소의 힘보다 훨씬 약한 힘으로 축 잡아당길 때도 툭 하고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골격 질환은 오랫동안 써서 닳고 약해진 것 자체가 가벼운 외상에서도 확 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기에는 일시적으로 강한 힘 때문에 넘어져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경과는 만성적인 경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고성 재해가 아니고 질병성 재해로 심사를 거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고려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근골격 질환이든 어떤 산재라든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요라는 겁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본인이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면 병원이 이거는 건강보험으로 가야 돼. 이거는 일하다 그러셨으니까 이것은 산재보험으로 가야 돼. 라고 의사가 병원에서 판단해서 자기 할 일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산재를 본인이 신청해야만 진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요. 산재 신청 꼭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내가 이제 산재를 좀 신청하고 싶은데 야, 너는 산재가 안 될 거야 라고 사장님이 혹은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안 될까요? 물어보면 내가 산재 보험료를 안 냈어. 너는 산재 가입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요. 다른 보험, 예를 들어서 군인이라든가 혹은 사학연금이라든가 공무원, 이런 다른 보험을 통해서 보장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어서는 또 다른 보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업 같은 경우라든가 어업 같은 경우 이런 게 몇 가지에서는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고요. 그리고 간의 고용인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직장에서 일하든 아르바이트건 정규직이건 대부분의 사업장, 건설업도 다 적용이 됩니다. 무허가 사업장도 다 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재보험료를 가입하지 않고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넌 산재가 안 돼 라는 이야기들은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게 산재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 잘 모를 경우에는요, 본인이 다니는 병원에 요청을 조금 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회사가 속한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있어요. 그쪽에다가 넣게 되니까 그쪽에 전화 문의를 넣어서 좀 지도를 받는 것도, 안내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이런 거를 잘 대행해주는 노무사분들이 계시긴 한데요. 분명하게 직업성 근골격 질환이 분명한 경우에 꼭 노무사를 써서 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병원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공단 지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럴 때 본인이 이제 산재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싶을 경우에 저 같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이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 평가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을 찾아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야기 드린 것 중에 첫 번째 출발은요. 여러분들이 근골격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번 큰 힘을 줘서 혹은 넘어져서 갑자기 증상이 발생했더라도 그것은 사고성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진행된 질병성 재해일 수 있다. 그리고 사업주라든가 주변에서 넌 산재보험료를 안 냈고 산재보험 회사에서 가입 안 했으니까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꼭 그렇지 않다. 법적으로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 장수가 굉장히 넓어졌다는 겁니다. 이 부분 나중에 한번 따로 교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산재보험을 진행할 때 무조건 노무사를 사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요, 병원에 좀 도움을 구하거나 혹은 저와 같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다음 순서로는 제가 그러면 이게 어떤 병이 산재가 되는 거예요? 산재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